이번 시간에는 DML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DDL은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하기 위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DML은 이제 그 틀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꺼내오고 수정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그런 키워드들의 모음, 그것을 DML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DML은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제, 조작하는 것을 말하고요. 대부분의 RDBMS, RDBMS를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라클, MySQL, 마리아DB, 포스트그레스 이런 것들을 RDBMS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RDBMS에서는 요 DML 구문을 거의 동일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DML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스튜던트 테이블과 스튜던트 그레이즈 테이블을 우선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크리에이트 테이블하고 드랍 테이블까지 했으면은 여러분들의 DB에는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이실 거고요.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네, 스튜던트 테이블 생성이 됐고요. 네, 스튜던트 그레이드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생성이 되었습니다. 요 스크립트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요 화면을 캡처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뵀던 거를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서 스튜던트 테이블하고 스튜던트 그레이드 테이블을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테이블에다가 DML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추가 수정 삭제 조회 요 예제를 실행을 해 볼 거고요. 참고로 CQRS 아키텍처 패턴이라는 것을 잠깐 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QRS 아키텍처 패턴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추가 수정 삭제 조회 요 네 개를 합쳐서 이제 CRUD라고 하거든요. Create, Read, Update, Delete 이렇게 네 개를 모아서 크러드라고 하는데, 이 CRUD에서 R 부분, 읽는 부분, 그 셀렉트 하는 부분을 쿼리라고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CUD 부분을 커맨드라고 명칭을 해서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법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커맨드 부분하고 쿼리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QRS 이렇게 CUD와 R을 분리하는 이 아키텍처에서는 데이터 쓰기에 대한 책임과 데이터 읽기에 대한 책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보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실제 로직을 짜는 데 있어서 워크플로우를 분리를 시키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이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참고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트랜잭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CRUD라고 했죠. CRUD에서 CUD 수정하고 삭제하고 업데이트 추가하는 요 과정은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실제 실행을 했을 때는 저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제 완전하게 저장을 해줘 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 더 구분을 하자면 DML, DDL처럼 하나 더 구분을 하자면 DCL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최종적으로 저장시키는 과정, 이거를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툴들은 오토 커밋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뭐 커밋하고 그다음에 롤백 그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다시 되돌리기 하고 뭐 이런 작업이 필요 없긴 하죠. 하지만 이제 이런 초창기에 그 오라클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개발했던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개발자가 개발 툴에서 이제 인서트를 하고 커밋을 안 해가지고 실제 소프트웨어에서는 그 데이터가 보여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실제로도. 근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DB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토 커밋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커밋, 롤백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DML 중에서 커맨드 영역,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서트입니다. 자, 인서트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생성한 요 스튜던트라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집어 넣어야 되겠죠.
추가를 해줘야 되죠. 추가할 때 사용하는 구문이 insert into라는 애입니다. insert into, 그 다음에 테이블명 적어주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칼럼명을 쭉 명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values라는 키워드를 쓴 다음에 괄호 안에 집어넣을 데이터들을 명시를 해줍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문이에요. 뭐 이 이상도 없고 이 이하도 없습니다. 자, 인서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스튜던트 테이블에다가, 스튜던트 테이블에는 컬럼이 스튜던트 아이디, 네임, 에이지 요 세 개가 있죠. 요 세 개의 컬럼에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into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테이블에 넣을 것이냐, 스튜던트, 그 다음에 스튜던트에 있는 컬럼을 다 명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 명시를 안 해도 되는데, 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프라이머리 키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낱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컬럼에는 값을 반드시 넣어야 돼 라는 뜻이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요 적어준 컬럼 순서대로 values 부분에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name하고 age가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value를 넣을 때도 순서를 바꿔서 넣어야 됩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네, 초록색 떴고 여기 보시면은 affected rows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로우가 추가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툴의 도움을 좀 받아보자면 이 테이블 옆에 있는 요것 중에서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와 같이 우리가 방금 전에 넣었던 1, 전, 그 다음에 age가 22 이렇게 했던 거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툴의 도움을 받아서도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알려드릴 이제 select 구문을 이용을 해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select 구문은 아주 간단한 것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select star from 어느 테이블 student 하고 실행 하면 이와 같이 툴의 도움을 받을 때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1, 잔도 그 다음에 22 이렇게 데이터가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갔고요. 다음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셋, 그 다음에 웨어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select를 배울 때 더 공부를 할 거고요. 수정을 할 때는 업데이트, 셋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인서트 할 때는 아까 전에 insert into values, 업데이트 할 때는 업데이트, 셋, 그 다음에 웨어절 이렇게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스튜던트에 우리 아까 전에 1, 전, 22 이렇게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업데이트문을 사용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한 줄의 데이터만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프라이머리를 여기서는 스튜던트 언더바 아이디가 프라이머리죠. 이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되어 있는 컬럼을 웨어절에 조건으로 명시를 해주시는 게 정답이고요. 여러 줄을 했을 때에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면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업데이트를 할 때 프라이머리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업데이트 하고 테이블명 스튜던트 그 다음에 셋은 이제 칼럼을 지정하고 그 칼럼에 어떤 값을 넣겠다. 자, name이라는 컬럼에 지금 잔도라고 되어 있죠. 네, 잔이라고 바꿀게요. 도를 빼고 잔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나이를 이제 1년이 지나서 나이를 업데이트 해야 된다. age를 23. 네,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where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해 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튜던트 아이디가 지금 1로 들어가 있으니까 1인 1 이렇게 이와 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테이블명 셋 다음에 칼럼 이꼴 칼럼에 들어갈 값 변경할 값 그다음에 웨어절에 하나의 데이터 요 로만 찾아서 변경해 주고 싶을 때는 프라이머리 키를 기준으로 하는 그 칼럼명을 적어주고 그 프라이머리 키의 값. 그래서 이 부분은 변경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조건
내가 찾을 데이터에 대한 조건을 넣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를 하고 실행되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affected row 1 이렇게 제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라고 표시면 되고, 내가 어떤 데이터를 내가 변경한 데이터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select 문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select 문 이렇게 하고 조회를 하면은 1, 좌, 이 도라는 게 없어졌죠. 그 다음에 age가 23으로 업데이트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커맨드에 이제 마지막으로 딜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는 딜리트 from 테이블명, 그 다음에 업데이트 했을 때처럼 where절, 조건. 삭제를 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가 삭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where절을 정확하게 적어주지 않으면. 이 where절 자체를 빼버리면 테이블 안에 있는 전체 데이터가 삭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딜리트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딜리트는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 업데이트 set where 이렇게 적었듯이,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딜리트 테이블명, 그 다음에 set은 없죠. set은 없고 where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스튜던트 아이디가 1인 애, 이 좌이죠. 이 좌에 대한 데이터를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하고 실행이 정상적으로 됐으면은 데이터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딜리트도 업데이트랑 마찬가지로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값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몇 개가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숫자로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다시 select from을 이용을 해서 조회를 해보면 데이터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추가, 수정, 삭제 요 세 가지를 이제 커맨드라고 했고요. 이 커맨드에 대해서 세 가지 이제 구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가할 때 insert into values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update set where, 그 다음에 delete from where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뒤에 실습 예제에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좀 한 10번도 필요 없고, 제가 크리에이터 테이블 할 때 한 10번 하라고 그랬는데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뭐 10번 할 필요도 없고 한 3, 4번 정도만 연습해 보시면 금방 암기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쿼리 부분, 셀렉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